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월 21일 0시 기준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 환자는 4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8명으로 어제 하루 총 4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2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2,421명이며 현재 1,273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지금까지 총 사망자는 280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위험 시설 추가 선정 계획, 해외 입국자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지역사회의 연쇄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져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1일 평균 신규 환자는 지역사회 36.8명, 해외 유입 9.9명으로 46.7명이었습니다. 그전 2주간에 비해 1일 평균 7.1명이 증가한 결과로 지역사회 3.2명, 해외 유입 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의 비율 역시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다만 방역망 내 환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여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80% 이하 수준입니다.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학교나 대형 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금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감염은 출퇴근하는 종사자를 통해 입소자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세 번째 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나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고 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8개의 고위험 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3만 개 이상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방문 판매업 등 위험시설별로 방역수칙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하여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고, 방역관리의 중대한 위반이나 비협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됩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 감염이 실제 발생한 시설들입니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적인 방역 수칙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사각지대 지하시설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고위험시설 지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와 같은 고위험군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제검사, 대체인력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피로도 완화를 위한 치료체계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하거나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도록 금주 중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권역별로 병상, 인력 등의 공동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자 중 외국인 입국자는 4월 비자 심사 강화 조치 이후 하루 1,00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1,300명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수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것과 농번기 계절 노동자, 선원, 해외 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 주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입국하여 확진되는 사례입니다.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와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 역량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 제도의 엄격한 적용, 비자 관리 강화, 항공편 일시 감편 등의 사전적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나 필수 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직항편 중지를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중지하는 등 항공편 감편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확인하고 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차단하여 임시생활시설 제공 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 여러분이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임시생활시설을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대 개편하여 검역 인력 등 방역 자원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끊기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해외에서 확진자 유입이 증가하는 등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집중 점검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5월 29일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로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카드 매출액,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은 직전 주말에 비해 약 2.3% 증가하였습니다. 이동량이 줄지 않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마스크만 제대로 잘 써도 집단 감염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숨쉬기 답답한 더위가 찾아왔지만 서로를 위해 반드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방문을 최대한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방역에 소홀한 만큼 감염의 확산 속도와 방역의 추적 속도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확진자의 규모와 유행 상황,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행 확산에 긴급히 대처하느라 각 단계별 조치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준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주일은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나와 내 가족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취약시설을 찾아내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찾아 끊어내는 노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린 후 보건복지부 기자단 온라인 질의에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내용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성함과 매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세 분이고 오른쪽 분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오늘 중앙임상위에서 이제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수도권 병상이 많이 부족해질 것이고 특히 중환자 병상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면서 이제 수치도 공개했는데요. 그간에 정부에서 이제 꼭 중환자실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1인 병상에서 산소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 번째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의료계에서는 계속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약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인식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택에 그냥 환자를 두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중앙임상위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계획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1차로 답변을 드리고 더 추가적인 설명 우리 담당 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중환자 그러니까 병상이 총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 예컨대 음압병동이라든지 음압병상 같은 것이 몇 개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음압병상이 몇 개가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압병상을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 환자가 차지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환자 발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비록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 두었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지 않고 대부분 다 감염병 전담병으로 이송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중환자들이 써야 하는 그런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병상을 경증 환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이제 중환자가 많아졌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차지하고 있는 경증 환자들을 1인 병상이나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중환자에 대비한
음압병동이나 음압병상이나 중환자실은 충분한 것이고 이송이 힘들 거라 가정을 한다면 이미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경증 환자에서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본은 방대본과 같이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경증 환자들이 기존의 중환자실 병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들을 적정한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혹은 전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제대로 완성되어서 이제 시행이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중환자용 음압병상이나 또 중환자실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현재 발생하는 정도의 환자 수에 비해서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정말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만큼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뭐 마지막 수단이라 그럴까요? 아주 그 긴급한 응급 사항에 대비한 그런 준비일 뿐입니다. 예컨대 지난 2월달, 3월달에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처럼 한 지역 내에서 몇만 명의 환자가 동시에 존재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또 생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 그러나 자가에 단순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그것을 치료를 하는 의사는 있고 또 그것들을 경증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료 시스템 분명히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가 격리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사안까지는 안 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